주택산업연구원의 경고, 이러다 집값 폭등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말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처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아주 강한 표현은 자제하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폭등한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시장에도 충격을 주지만 이게 정부에도 충격을 줄 거예요. 그 정도로 주택산업연구원의 충격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현재입니다. 현재 2024년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서울은 3.3%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년 동안에 6.5%가 올랐고요. 그렇지만 2022년 4.8% 떨어졌고요. 2023년 2.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어도 1.8%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8%. 많이 오르는 건 아니죠. 그죠?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올해 0.9%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주택 공급이 뒤따라주지 못하잖아요. 지금처럼 주택을 착공하는 실적이나 주택을 인허가하는 실적이 더뎌지면 집값은 폭등한다. 이렇게 주택산업연구원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택 건설 착공 실적 말입니다. 작년보다는 좋아졌어요. 올 1월에서 4월까지 보면 29.6%가 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56만 9,874가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착공이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에도 36.68%가 전년보다 준 숫자거든요. 그런데 10년 평균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작년 평균은 넘겠지만 2022년 평균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 2021년 평균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간다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뒤따라주지 못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더 따라주지 못하면 결국 가격은 폭등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착공 실적 여기다가 인허가 실적까지 받쳐주지 못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여러분 작년보다도 줄잖아요. 작년보다도. 작년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보면 42만 9천 가구로 전년 대비해서 인허가만 17.98%가 줄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또 21.1%가 줄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지난 10년 평균을 보면 56만 6,701가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4월까지 이 정도면 지금 12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요. 30만을 넘어서기가 벅찹니다. 인허가가. 그러면 여러분 인허가가 30만을 넘어서기가 벅차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그만큼 뒤따라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되면 집값이 완전히 폭등할 위험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게 쉽게 집값이 급등한다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하는 조직이에요. 게다가 정부의 정책에 빗나가서 발표를 진짜 잘 안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은요,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부동산 PF 대출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이 시장에서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1군 건설사도 마찬가지고요. 2군 건설사는 요즘 자금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자금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군 건설사들도 PF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군 건설사들이 받겠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인허가가 설사 난다고 하더라도요. 안 그래도 인허가가 적지만 이게 착공으로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착공으로 들어가기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PF 조달하는 자체가 이거민권은 아예 막혔고요. 이거민권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일거민권이 해주느냐. 일거민권은요 더 안 해줍니다. 요즘. 예, 지금 이거민권이 망가지는 걸 봤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택 공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인허가가 줄고 여기에 착공이 줄고 자금 조달이 마련이 덜 돼서 기업들이 인허가든 착공이든 분양이든 계속 고전을 겪고 있는 것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 지금 전국 집값이 그래도 올해는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1.8% 떨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은 하고 있다는 것 한 번쯤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집값이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적어도 2, 3년 후에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렸죠. 현재는요. 정중동 박스권 장세를 계속 갈고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숙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정부가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부의 의지가 행동으로 자꾸 나타나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공급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식이든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인허가를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는 지켜보자고요.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충격요법을 주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한 번씩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금리 인하가 되잖아요. 어떤 식이든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대출 금리를 줄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줄여도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많은 영끌족에게는요. 금리가 내려지면 집을 더 사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합쳐지면 집값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이 제가 살짝살짝 오르는 그런 장세를 보일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장 상황은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요. 그 다이나믹한 시장을 저와 함께 앞으로도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산다 안 산다 이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라면 저는 집 사라 그러거든요. 계속. 비쌀 때든 쌀 때든 무주택자 입장에서 좀 고생을 하겠죠. 그러나 비쌀 때 사든 쌀 때 사든 내 집이니까 나중에 팔 때 비쌀 때 팔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팔아도 되는 거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무주택자 입장에서 여윳돈이 좀 있다면 저는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는요 고민을 해야 되고 투자는 지금 아무 투자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투자는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세다는 것도 아시고 투자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이야기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함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예, 정책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초점을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